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기원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처음 유출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코로나19 기원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 시절의 고위 인사가 관련된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의 마지막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었던 매슈 포틴저가 NBC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예. 코로나19의 기원이 중국 우한 연구소라는 증거를 앞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포틴저 전 부보좌관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기원 재보고 지시 사실을 거론하면서 90일 이내에 알 수 있는 게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에는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실험실 유출이 의심된다고 말한 윤리적인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침묵당해왔다며 기원을 찾으려는 미국 주도의 세계적인 노력이 이들 과학자가 나서도록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중국 연구소 기원설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WHO 1차 조사에서는 박쥐 사람 전파 가능성에 힘을 실었지만 연구소 기원설이 최근 다시 주목받게 된 데에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영향이 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정부의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 연구소 연구원들이 첫 발병 보고 직전에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도한 건데 그래서 최근 이 보도 관련 소식 좀 많이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요. 예. 바이러스의 기원을 다시 조사하자는 목소리가 이 보도를 계기로 더 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보당국에 추가 조사를 지시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네. 예. 이제 미국뿐 아니라 영국의 정보기관도 이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유출됐다라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신이 있는 단계는 당연히 아니지만 현지 일간 더 타임스의 보도인데요. 영국을 비롯한 서방 정보기관들이 초기에는 우한 연구소 기원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재평가 결과 개연성 있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예. 더 타임스는 영국 정보기관들도 그래서 최근에 우한 연구소 기원설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지금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WHO 조사단에 대한 부실 조사 비판이 잇따르면서 이렇게 미국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네.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의혹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과 노르웨이의 비중 있는 과학자 2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밝혔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죠. 예. 이들은 22쪽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과학적인 용어들이 많은데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인체 침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유기 화합 물질의 구조가 발견됐다는 설명입니다. 예. 이 스파이크에서 양전하를 띠는 4개의 아미노산이 한 줄로 늘어선 배열이 발견됐는데 이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 아미노산이 음전하를 띠는 인체 세포의 자석처럼 달라붙게끔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배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독특한 지문들도 발견이 됐고 중국 연구기관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런 주장을 펴왔지만 학계에서 무시당했다면서 국제학술지 QRB 디스커버리에 조만간 논문을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이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린다면 그 주장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역 모범국으로 여겨졌던 이 타이완에서 최근에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네, 지금 최근 계속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졌는데 이제 신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이완 보건당국은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87명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토요일인 29일에는 21명이 숨졌는데 대다수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요. 또 기저질환이 없는 36세 남성이 확진 하루 만에 숨지는 사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타이완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총 99명인데요. 사망자 대다수가 최근 2주 만에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신규 감염도 계속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는 7,800여 명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1.9%로 매우 저조한 점도 코로나 확산세 차단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예, 저희 끝으로 일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오늘까지였는데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지자체 차원인데요. 예. 일본 정부가 도쿄 등 전국 9개 지역에 대한 긴급 사태를 다음 달 20일까지로 연장했는데요. 각 지자체들은 백화점 등 상업시설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도는 그동안 휴업에 들어갔던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예. 주말을 뺀 평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관과 박물관 등도 입장객 수 제한 등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주요 지역 오사카부도요. 대형 상업시설들이 평일에 한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 등 각종 이벤트와 테마파크도 평일 입장객을 수용인원 50% 이내로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도쿄도와 오사카부의 규제 완화는 길어지는 긴급 사태로 민간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긴급 사태 연장 속에 영업을 제한을 완화한 지자체의 대응에는 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